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간략히 보겠습니다. 모처럼 대장주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끈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각각 4%, 5%나 급등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들이 전기 전자 업종을 순매수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이 바이오,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리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 홍콩도 2% 안팎으로 상승하면서 일제히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또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 또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2부 시간에는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지요. DB금융투자 김형겸 주식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의 비핵화 기대감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증시가 올랐고 오늘 국내 증시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시장이 어떨까요? 시초가 공략주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셀트리온의 어제, 블록딜 영향으로 지금 동시효과 때는, 코스닥, 특히 바이오 쪽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은 IT 섹터가 가장 좀 급등이 나왔었고, 거기에 배경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IT 섹터 쪽에서 계속해서 종목을 좀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오늘 LG이노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이폰 X 판매 부진에 따라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들은 일단 선 반영이 된 측면이고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새로운 그런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는 LG이노텍의 주가 상승에 좀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동사는 3D 센싱 카메라, 이 부분이 이제 성장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1월 초에 8천억 원이 넘는 신규 투자 역시 3D 센싱 카메라 투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좀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하반기 이번에 출시될 아이폰에는 OLED 패널을 채용한 2개의 모델과 LCD 패널 채용한 1개 모델, 이 3개 모델의 3D 센싱 카메라가 전부 탑재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점점 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모델들에게 전부 납품이 가능한 LG이노텍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들이 지금 21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20거래일 이상 순매수하는 종목이 거의 유일하다라고는 그런 측면, 시장의 안정을 찾는다면 이런 기관 매집 종목들이 좀 슈팅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제부터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 개인적인 예상은 전강 호약의 장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아침에 시초가는 좀 강하게 나타날지라도 오후 되면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22 통화정책회의도 있고 우리 시장에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선물로 하방으로 계속해서 좀 매집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따라가기보다는 미릴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 라인 12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바이오 쪽보다 IT 쪽에서 종목을 찾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하반기 아이폰 기대감이 반영되는 LG이노텍이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형겸 주식팀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텐데요.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오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향후에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의견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먼저 현대중공업을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 조선사들 LNG선 수주 소식이 잇따르고 있고 조선과 기자재 업종이 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12%나 올랐습니다. 김지훈 차장님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긍정적인 의견이시네요.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네, 긍정적 의견 드린 거는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장기적인 거는 여전히 좀 수주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간 계속적으로 수주가 부진해서 상당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리고 최근에까지도 작년 말에 1.3조 원의 유상증자 및 적자 전망을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재무구조 자체는 대단히 좀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기업 분할하면서 계속 그 순차입금에 대한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부채 비율도 약 144%, 유동 비율은 112%까지 수준으로 장기 유동성은 안정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건 역시 수주 가시성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으로 좀 오른 것, 단기간에 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보이고 있고요. LNG 탱커선에 대한 익스포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LNG 탱커 용선료에 대한 하락 부분까지 가장 그 시황에 대한 부분을 좀 덜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말은 이제 작년에 이제 고부가 가치의 선종 수주전에서 가격 경쟁이 상당히 화두가 되었는데, 중국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이 심화해서 어느 정도는 좀 그 우려감을 좀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기대되는 부분, 최근에 1월 달부터 해양 플랜트 쪽에 좀 수주가 좀 나오고 있고, 현재 신규 수주만 약 12억 달러를 달성해서 1분기 말 전체 수주 잔고가 뭐 작년 2년 동안에 부진했던 수준을 근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2분기부터는 그 배 가격 선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네. 최근의 흐름이 강하게 반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좀 더 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또 최근에 중국이 천연가스 수입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은 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중기적으로는 좀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실적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재무구조도 개선이 되고 있고 중기적인 투자는 옳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현대중공업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보죠. 카카오의 주가가 어제 7% 이상 급등이 있었습니다. 이달 중에 블록체인 개발 투자 전문 자회사를 설립한다라고 밝힌 것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이 됐었는데요.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김지훈 차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주가가 나흘 만에 반등을 한 거였고요. 역시 굿 의견이시네요. 네, 일단 카카오 지금 현재 가격 자체는 절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은 꾸준히 이제 계속 그 내용이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자체 그 성장 플랫폼의 성장에 대한 움직임은 올해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고도화와 더불어서 카카오뱅크,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개별 자회사들의 실적이 올해 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티 비즈니스 그 택시가 그 카카오 기업용으로 400개 기업 이상 연동돼가지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 카카오티의 그 통합의 가입자가 1,700만 명 수준으로 이 카카오티 블랙과 카카오 드라이버 B2B 전용 서비스가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의 유료화가 신규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그 가격에 대한 그 상승 사례를 봤을 때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의 IPO가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중장기적으로 좀 계속 끌고 가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월 7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요. 잠시 뒤에 분위기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5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였던 삼성전자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2%나 더 오르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5% 급등했던 SK하이닉스의 주가 역시 오늘 0.7% 오름세입니다. 반면에 대규모 블록딜 소식이 전해졌던 셀트리온의 주가는 오늘 5%나 6% 가까이 급락 출발이 되고 있어서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좀 혼조세를 나타내는데 일단은 현대차가 2% 가까이 조정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짱끌이 매도가 있었거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2% 더 내리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최근에 좀 좋지 않았었는데 어제 반등이 있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금 주가 80만 원 선 회복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리죠. 양지수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오르면서 강보합 출발입니다. 241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 주가는 지금 약세 출발이 됐는데요. 어제보다 0.3% 조정받으면서 856으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의 움직임을 보고 계신데 일단은 종목별로 좀 혼조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는 2%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급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6%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신라젠이 1% 조정, 그 밖에 바이로메드가 1%대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보고 계신데 검은 사막 모바일 게임 출시 이후로 어제 찰실한 매물에 7% 넘게 급락했던 펄어비스가 오늘은 소폭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셀트리온 제약도 2%대 조정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일제히 급락 출발이 되고 있고 반면에 포스코 캠텍과 로에는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전문가의 수익률 자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께서 주신 신라젠입니다. 2월 7일에 추천이 됐었고 지금 수익 25%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권광현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라젠이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시점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장이 안 좋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선을 해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을 제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공략하기 좋은 종목이 사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이런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스피로 넘어간 뒤에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맥점으로 꼽을 만한 자리가 쉽지 않았던 반면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자리를 줬었고요. 그런 자리를 공략을 해서 이제 추세 전환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제 추세 추종 전략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단기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을 한참 지나서 이제 추세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까지 거의 다 밀고 올라온 상태예요. 제가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들었었는데 지금 그 근처까지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항선이 꽤 두터워진 것 같고요. 오늘 어제 이제 밤중에 있었던 역외 환율에서 조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오늘 한국 장이 좀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오늘 신라젠이 좀 목표가를 돌파해주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출발은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장세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신규 매수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께서 입절을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전략을 잡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천드리는 방향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일부 매도를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를 11만 원 이상까지 돌파 매매가 진행되는 자리까지 조금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신라젠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추천해 주실 또 다른 종목들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수익률 자랑해야겠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김지현 차장의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JYP 엔터고요. 1월 4일에 주셨던 종목이고 지금 수익이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지현 차장님, JYP 엔터는 앞으로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의 좀 수급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반면에 좀 기관 쪽에서 꾸준히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거든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좀 안정적이다로 볼 수 있고 트와이스 일본 관련된 매출이 4분기부터는 좀 아레나 투어 매출 그리고 내년에는 좀 돔 투어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1년 내에 지금 4개 신인 아이돌, 남자가 3팀, 여자가 1팀 데뷔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실적 모멘텀으로 작년 대비 올해는 영업이익이 약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고성장의 기조는 트와이스 재계약하는 2022년까지는 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신인 아이돌 그룹이 이제 스트레이키즈와 중국 아이돌의 보이스토리 한 팀의 흥행에 따라 시가총액 1조 원을 넘는 수준도 좀 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보면 갓세븐의 데뷔 7년차가 되고 트와이스의 돔투어가 2022년 재계약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스트레이키즈까지 아직 실적 추적치는 없지만 매출액은 2020년까지 3년 내 2배, 영업이익은 2년 내에 2배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충분히 실적 모멘텀과 신규 아이돌 그룹에 대한 이슈까지 좀 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JYP 엔터는 어제 장중에 역사상 최고가가 나왔었습니다. 지속 홀딩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김지훈 차장께서 오늘도 10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12종목부터 공개 부탁드릴까요? 네, 최근에 화학 업종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죠. 장 많이 빠질 때도 화학 업종 많이 올랐는데요. 역시 실적입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하고 많이 빠졌지만 이제 앞으로 올라갈 IT 업종을 집중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예. 롯데케미칼 말씀드리는데요. 롯데케미칼 최근 주가 흐름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역시 올해 춘절 이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낮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변동성이 가장 컸던 부타디엔 쪽도 큰 급등이 없어서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 본격화되는 미국 쪽의 신규 에탄 크래커의 가동 영향이 작년 2분기에 이미 가동된 폴리에틸렌보다는 에틸렌 쪽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역시 MEG와 폴리프로필렌 쪽의 수급 개선이 상당히 올해 여전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보수 계획에 대한 증가가 상당히 높고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중국의 폐플라스틱에 대한 수입 규제 부분이 있어서 플라스틱의 제조 시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춘절 이후에도 등락폭이 없는 좀 안정적인 스프레드를 유지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군이 전반적으로 2009년에서 11년 그 차정 랠리 때의 수준으로 유사하게 스프레드가 상당히 상승한 건 맞지만 2011년에는 부타디엔만 급등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부타딘 외에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MEG까지 고르게 높은 스프레드를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년 차정 랠리 때 대비 순이익이 약 2.3배까지 큰 폭으로 증가됐고 높아진 이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배당 성향이 최근에 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배당금 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배당금 성향이 10%대에서 22%까지 2배 넘게 증가했다는 점은 상당히 롯데케미칼 배당주로서에도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전체 매출액은 17조 750억대, 영업이익은 약 3조 2천억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도 6.7배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상승한 주가 기준으로 봐도 6.7배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 연간 매출이 8%대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약 10%대 증가를 기대했을 때 매출과 이익이 동방성장하기 때문에 그때 중장기 그 목표가 정해드린 가격이 좀 이미 초과한 것으로 보는데요. 45만 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55만 원까지 상향해서 화학 시장이 꺾이지 않는 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좀 더 추세를 지켜보고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역시 화학주 중에 그러니까 좀 작은 종목인데요. 송원산업인데요. 송원산업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계 산업 방지제 시장 마켓시어 점유율이 약 4%대 가까이 나오는 세계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산업 방지제 전체 시장은 25억 불 내고 연간 50만 톤 생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폴리에틸렌 생산 시에 첨가제 약 0.2% 정도 사용이 되는데요.
연간 5% 이상의 꾸준한 수요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1등 업체가 바스프인데요. 바스프는 3분의 2 정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산화 방지제 같은 경우는 품질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그 데이터에 따르면 1월달 고무용 플라스틱 산화 방지 제품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상승했으며, 출하량 또한 전년 대비 23.4% 증가해 무역협회의 분류가 송원산업의 제품군과 역사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가격과 출하량이 유사한 방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가격과 물량 동시에 좀 그 상향 추세에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바스프는 2020년까지 4.2만 톤 신증설을 예상을 했지만 기존의 2.8만 톤의 설비를 동시에 폐쇄하면서 상당히 그 공급 부족 현상은 조금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그 전방업체죠. 쉐브론 필립스와 엑소모빌, 인도라마가 총 344만 톤 규모의 에탄 크래커를 금년 1분기 중에 완공해서 조만간 풀 가동 예정 중에 있는데, 폴리에탈론의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 할수록 선재고 확보 차원에서 패널 등의 원료 가격 상승분이 판가로 전이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산화방진제 주원료 패널 가격이 30% 급등했지만 원자재 가격은 미국발에 대한 수출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2분기에는 판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물량 증가 효과로 상당히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물류에 대한 그 문제로 가동이 지연됐던 또 다른 첨가제, 윤활유 첨가제 부분도 올해 상당히 판매량이 정상화되면서 실적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작년 역시 판매가 부진했던 주석 화합물과 전자재료 쪽 또한 매출 증가와 적자 축소를 기대하고 있어 올해 전체 연간은 9,400억대, 영업이익은 약 1,000억대 이상을 예상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상당히 91% 증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송원산업도 주가가 꾸준히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역시 화학 종목인데 효성인데요. 효성 역시도 주가는 실적 저조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지속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것이라고는 좀 예상하는 것보다는 상승에도 무게감을 두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사업 부문별 인적 분할을 해서 지배구조 변환에 대한 계속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지배구조에 대한 불투명성이 해소되고 기업 가치의 리레이팅이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1월 3일날 이사회를 열고 효성을 투자를 담당한 존속법인 지주사와 분할회사 효성 TNC,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의 사업회사를 인적 분할을 결의했고요. 4월달 임시주주총회를 거쳐서 6월 1일자로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할될 경우 효성 TNC는 섬유 무역 부분, 효성중공업 중공업과 건설 부분, 효성첨단소재는 산업자재 부분, 효성화학은 화학 부분 각각 맡아서 신설회사의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계열사 주식이 해당 신설회사로 승계되고 나머지는 효성에 존속된다는 이 점은 단일회사의 이종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이 각각의 독자적인 사업 역량으로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상당히 지배구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증설에 대한 효과를 실적 증가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업과 무역 부분을 제외할 경우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르게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글로벌 1위 업체인 스판덱스와 타이어코드 생산업체의 실적 개선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지금 많이 빠진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지배구조 변환에 따라 주주 친화 정책이 계속 가시화될 것으로 환경이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 기대하고 있고요. 연간 13조 3천억대, 영업이익 8,900억으로 상당히 올해 실적은 견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인도 스판덱스 시장에 인도 기업들의 생산으로 이루어진 독과점 체제에서 본격적으로 1억 달러 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그 효성의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가 이미 60%의 시장 점유율을 작용하고 있고, 히잡 등 무슬림 웨어, 그 다음에 란제리 스포츠웨어, 데님, 기저귀형 스판덱스까지 폭넓게 산업용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효성이 신규
공장이 본격 가동화되는 2020년까지 고부가치 프리미엄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도 시장에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리스크로 판단했던 최근의 이슈죠. 완성차 부품업체의 그 배터리 생산 내재화 부분, 그 다음에 전고체 전지업체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중에는 좀 배터리 사업 부분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 구간은 약간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부터 2030년까지 200억 유로를 투자해서 200기가와트에 달하는 배터리 셀을 자체 제작 생산할 계획을 밝혔던 보시가 2월 28일 날 투자 철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015년에 인수한 미국 전고체 전지 스타트업 업체인 CEO가 역시 매각 예정에 있으며 연간 5억 유로 비용이 소요되었던 배터리 셀 관련된 기술 인구를 중단하고 LIV 연구를 위한 조인트 벤처인 립 역시도 좀 해산할 것을 밝히면서 향후 그 셀 공급업자 배터리 그다음 셀 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보시 같은 경우는 신규 진출자가 시장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밝히면서 2030년까지 시장이 20% 200기가와트의 생산 가능할 때만 신규 투자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 그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수익 내기 어렵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선도적 업체들의 위치가 당분간 여전히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최근에 그 배터리 셀 관련된 업체들과 전고체 전지 위험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좀 경계할 필요가 오히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3세대 전지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약 700km 수준으로 이미 내연기관과 차량이 큰 여지가 없고 배터리 단가 또한 그 100kW당 100불 수준의 이하가 되는 상황에서 전고체 전지 신규 투자에 대한 효용 증가가 기존 시스템을 포기할 만큼 의미가 있는 거에 대한 상당히 고민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 제기호 아이페이스, 그 다음에 2019년에 현대차 코나 EV 등 주요 EV 신모델이 대량 양산되면서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50% 증가한 2.6조 원대로 큰 폭의 증가가 기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흑자 전환 부분, 그 다음에 기존의 기초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마진이 여전히 견조한 점을 봤을 때 전체 연간 매출액은 27조 8천억대, 영업이익 3조 590억 예상하고 있어서 자기 자본 수익률 12.5% 여전히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15% 넘는 과도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자체의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중장기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풍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방산사업부에서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좀 과도하게 증가한 것으로 시장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는 점이 주가에 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리에 대한 수급은 여전히 타이트해서 가격이 지지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구리 판재료 가공업체이기 때문에 풍산이 실제로 구리 가격 상승하면 가장 구리 가공과 관련된 이익, 메탈 관련 이익이 큰 폭으로 실적 개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최근 3년간 5%대 안정적으로 성장해왔고 이 성장 추세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구리 공급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생산국이 칠레 33%, 페루 14%, 중국이 11% 정도인데요. 칠레는 여전히 경제 성장을 위해서 광물 다각화를 추진해야 되고, 페루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 광물 시장의 활성화가 좀 절실화된 전망입니다. 광물 가격 하락으로 상당히 경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만약에 지금 견조한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하락한다면 오히려 공급 억제를 통해서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글로벌 인프라 쪽으로도 상당히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적다고 보고 있고요. 재련 물량의 33%를 차지하는 중국 역시도 시진핑의 강력한 환경 보호 정책으로 생산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공급이 여전히 좀 타이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 1분기 풍산의 실적은 신동과 방산 부분으로 무난한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어서 비용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비용에 대한 우려는 좀 여전히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올해 2월까지
상반기, 2월이 아니죠. 네, 상반기까지는 구리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안정적인 사업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최근 한 달간 15% 넘게 주가가 빠졌는데 이 부분 방산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미 반영됐고 향후 주가는 구리 가격 강세 유지로 실적의 안정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풍산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상향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예, 화학과 IT 쪽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말씀 앞서서 하셨는데 역시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를 할 거고요.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장기환 부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코롱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도 아주 저 남북 관계에 관련해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한번 이 코롱 플라스틱은 한번 시향을 한번 조금 한번 점검을 하면서 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항상 그 남북 관계 관련해서 항상 종목이 이제 많이 움직이려는데 요번 항상 그 시세에 편중되면서 잠깐 올라가고 또 반짝하고 말고 그러는데 항상 이럴 때 종목을 그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해서 나중에 이득이 될 만한 이런 종목은 되는데 어떤 이 흐름에 따라서 시황에 따라서 매매를 취하는 것은 좀 약간 좀 잘못된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중에서도 많은 그 전기 관련된 종목하고 뭐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골프장, 금강산 골프장 관련된 뭐 에머신 퍼시픽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하락하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나 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항상 종목을 집중을 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이제 주안점을 보고 보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량 경량화에서 이제 가장 그 주안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기 자동차를 했을 때 우리가 연비를 개선시키고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의 무게가 적어야지 연비의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코롱 플라스틱에서는 그런 차량 경량화에 관련된 그런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 전체적으로 차량의 무게를 경량뿐만 아니라 그 강도도 강하고 무게도 가봐야 된다. 이런 그 초점에 맞춰갖고 어떤 그 시장의 포인트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그래도 이런 분야에서 실적과 그리고 매출과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좀 잘 직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롱 플라스틱 같은 실적 부분도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주가 흐름 자체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띄우면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이런 양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할 시점에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를 그 지금 같은 가격대, 그러니까 7,800원서부터 7,800원, 7,900원 이런 데서 저점 매수로 해서 분할 매수를 취할 수 있는 구간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뭐 이동평균선이라든가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는 우상향으로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25일 아니면 60일 그리고 그 짧게는 그 5일 이동평균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 상승일수가 그렇게 뭐 이 하락일수가 지금은 더 길지만 언젠가는 상승일수가 더 오래 지속되는 이런 구간대가 조만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대를 저는 그 7,800원대 매수 그리고 10,000원대까지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7,6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코롱 플라스틱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였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장기환 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거고요. 이제 김지윤 차장의 5위부터 1위 종목을 공개할 텐데 앞서 10위부터 6위 종목에는 화학업종이 집중이 돼 있었지요. 이제는 IT 쪽일 것 같습니다. 차장님. 네. 예. IT 쪽으로 집중해서 준비했는데요. 예. 먼저 5위는 삼성 SDS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가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시중에 16건의
16곳의 시중은행이 거래장부를 나눠서 보관하는 은행연합회 공동 인증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행에서의 인증 업무 외에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게 삼성 SDS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다양한 신사업 참여에 대한 선점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 넥스레저가 인증 및 보안 영역을 넘어서서 금융과 제조, 물류, 무역과 공공 분야까지 다양한 산업과 글로벌 영역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돼 성장 모멘텀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넥스플랜트 또한 삼성전자가 국내에 계속적으로 라인 증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관련 매출의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블록체인,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클라우드, 스마트 물류에 대한 신규 사업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삼성 SDS의 성장성은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배당금이 약 166.7% 증가하면서 배당 성향 또한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익이 개선될수록 배당 성향은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은 10조 3천억대, 영업이익 8,300억으로 올해도 전년 대비 매출액은 약 11%, 영업이익은 14%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포스코 캠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극재 생산 능력이 포인트인데요. 2025년까지 연간 증설 계획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올해는 기존의 연 8,000톤에서 16,000톤까지 2배 이상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의 음극재 생산 능력 현재 확정된 상황으로 보면 올해 10월 8호기, 9호기 증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 24,000톤, 내년에는 6월 달에 11, 12호기 증설을 통해서 36,000톤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7일 준공식에서 밝힌 2025년까지 추가 28,000톤 설비 증설을 통해서 총 64,000톤까지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봤는데요. 음극재 매출의 비중이 작년 3.3%에서 2020년 전체 매출의 15%까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음극재 매출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800억 수준으로 매출 비중이 약 6.4%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음극재 매출액은 연평균 80%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서 2020년에 음극재 매출 2,2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부채 비율이 28%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견실하고, 모회사 포스코로부터 발생되는 그 내화물과 생석회 사업부의 에비타가 연간 800억으로 안정적인 그 현금 흐름 발생하기 때문에 음극재 설비 투자에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만 톤 증설에 약 1,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포스코 캠텍의 보유한 현금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조 흑연 음극재와 실리콘 음극재 등 제품 구성을 다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튬이온의 배터리에 쓰이는 음극재 시장 점유율은 천연 흑연 음극재가 54%, 인조 흑연 음극재가 42%, 실리콘 음극재 같은 금속계가 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천연 흑연 음극재만 생산하고 있어서 제품의 구성 다양화를 위해 인조 흑연 음극재와 실리콘 음극재도 포스코 캠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인조 흑연 음극재 같은 경우는 주요 원재료가 침상 코크스를 자회사 PMC텍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양산에 대한 수직 계열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전체 연결 매출액은 1조 2,900억대, 영업이익 1,280억 수준으로 매출액은 약 10%, 영업이익 21%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어서 포스코 캠텍도 실적이 올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좀 더 보유 관점으로 중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LG 이노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폰 X에 대한 판매 우려는 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LG 이노텍에 대한 그 영향은 불가피한 건 사실입니다만, 곧바로 좀 하반기 출시로 추정되는 아이폰 X의 후속 모델이 약 3개 정도인데
모두 3D 센싱 모듈이 장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이패드를 확장 가능성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현재 애플과 상당히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 아이폰 X에 대한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보다는 신규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앞으로 좀 더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로컬 업체도 계속적으로 듀얼 카메라에 대한 판매가 호조를 지속하고 있어서 실적 모멘텀은 2분기부터 분기 실적 저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1분기 실적 좋을 것인데요.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약 23%, 영업이익 25%의 매출과 이익이 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D 센싱 카메라 같은 경우는 AR과 VR 생태계를 대비한 전초 작업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D 센싱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2018년 하반기에 신작 OLED 2개 모델 그리고 LCD 1개 모델 전부 채택 가능 등은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8 연간 매출액으로도 8조 5천억대, 영업이익은 4,100억 수준으로 영업이익 40%대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아이폰 X에 대한 우려로 좀 어느 정도 지금 저점 구간이라 판단하고 있어서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매수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위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2위 종목도 공개 부탁드릴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 말씀드렸습니다. OLED 소재 업체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죠. 제품과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 본격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역시 OLED 소재 제품을 중심으로 고객사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고객사를 다변화하면서 큰 폭의 외형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OLED 사업부의 매출액이 연간으로 3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채널 업체를 모두 고객군으로 확보한 좀 타 업체 대비 좀 경쟁력이 있다. 상당히 패널 업체를 모두 글로벌 업체들 모두 고객군을 확보하고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어서 대형 OLED 제품에 대한 고객사의 공급량이 2018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173만 대 대비 282만 대까지 큰 폭의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OLED 쪽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계속적으로 이원화 정책을 하면서 OLED 소재 업체인 이녹스 첨단 소재가 신규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서 제품 품목적인 측면에서도 작년에 5개에서 올해 8개의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전체 연간 실적의 매출 3,800억대, 영업이익 570억 예상하고 있어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연간으로는 약 70% 넘게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FPCB 소재 업체라는 인식이 존재하긴 하지만 올해 OLED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될 경우 OLED 소재 업체로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프리미엄이 부과돼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 주가는 올해 연간 실적 기준으로 퍼 13배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OLED 업체들 평균 퍼가 약 25배 수준이면 지금 상당히 평균에 못 미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IT 부품 소재 업체 저는 계속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1위 종목이 남아있네요. 네, 다음은 현대건설기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실적을 가장 뒷받침하는 지역은 역시 동남아와 중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입니다. 2018년에 중국 굴삭기 시장은 10% 넘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 최근에 1월달에 중국 점유율 5.7%까지 확대돼가지고 이 부분이 계속 성장이 될 거냐에 대한 시장이 끊임없이 우려가 있었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4%대 후반까지는 업계 얘기 들어보면 4%대 후반까지는 점유율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점유율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상당히 현대건설기계 좀 차별화되게 보고 있습니다. 단가 인하에 대한 수익성 악화 요인은 하반기로 갈수록 판매 증가에 따라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성 개선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계업의 특징은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인데 막상 국내 유지보수 부품을 직판할 수 있는 기계업체가 많이 없다는 점에서 세트 판매 증가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시장에서도 현대건설기계는 상당히 안정적 이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2017년 5월 달에 분할 상장 이후 계속적으로 경영 정상화 과정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 내 딜러망이 괄목할 만한 안정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에도 인도 생산법인에 대한 인수 효과가 1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기대가 되고 있어서 매출액 증가 기대되고 있고 인도 쪽도 15%대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에 대한 미실현 손익이 1분기 중에 마무리되면 2분기부터는 OP 마진이 좀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7% 이상 나오면 상당히 수익성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중국 쪽 신흥시장의 매출 증대 부분, 점유율 확대 속에 얼마나 수익성을 방어하는지 여부를 꾸준히 지켜보면 연간 매출은 3조 2천억대, 영업이 2,110억으로 특히 인도 시장,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와 중국 시장 외에 글로벌 건설기계 전체 호황의 대표 수혜주임은 분명하다 말씀드리고 현대 건설기계 지금의 주가 하락폭은 좀 과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님의 10종목을 모두 봤습니다. 특별히 포트폴리오 내에 화학과 IT 섹터에 집중해서 꾸려진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셨는데 그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화학 역시 실적 모멘텀인데요. 예. 화학은 작년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았고 올해 1분기에도 여전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화학의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제품의 판매가와 원재료 가격 그 스프레드인데요. 스프레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화정 때 그 특정 부타디엔의 일부 그 상승 랠리가 아니라 부타디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전 기초석유화학 제품군에서 견조하게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환경 규제 관련돼서 공급이 상당히 줄어든 반면에 인도나 동남아 쪽 신흥국의 기초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작년 대비 올해 큰 폭의 실적이 개선됐고 올해 여전히 실적이 개선된다는 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려가 나왔던 미국 에탄 크래커 쪽의 증설에 대한 모멘텀은 우려가 과도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돼서 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수급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고 있어서 실적이 증가하는 몇 안 되는 산업군이라서 굉장히 화학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IT 쪽은요? IT 쪽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예.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 보고 있고 IT는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좀 올라야지 그 밑에 부품업체들, 장비업체들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주가가 좀 약간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하이닉스가 좀 최근에 견조하게 올라오면서 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 구간을 잡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역시도 외국인에서 상당히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도 전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능한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화학 쪽은 실적이 4분기에 이어서 1분기도 좋을 거다. 수급이 상황이 좋다. IT 대형주도 많이 빠졌었고 특히나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바닥을 잡은 모습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하셨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신호 와 있거든요. 추세 매매의 달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추세 매수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 수익률 리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 주셨던 게임빌이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지금 수익이 11% 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투자 전략 계속 유지하시는 건지 여쭤볼까요? 네, 우선 게임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굉장히 탄탄하게 특히 투신 중심으로 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추천드린 이후에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적으로 탄탄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렸던 게 하방에 대한 지지, 컴투스에 대한 지분 가치 말씀드렸는데 컴투스 시총이 2조 좀 넘고요. 그리고 게임빌 보유하고 있는 게 24%가 좀 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게임빌 그냥 보유 자산 가치만 해도 5천억이 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하방 분명히 좀 탄탄하고요. 상방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지니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탄탄하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같은 경우는 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2월 13일에 주셨던 목표가가 75,000원인데 지금 71,200원까지 올라왔죠. 목표가는 지속을 하시는 겁니까? 네, 목표가 75,000원까지 뭐 단기적인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75,000원까지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도 채 안 돼서 11% 수익을 낸 게임빌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매수 추천주 들어보죠. 네, 이 JYP 엔터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사실은 시장에 이 기대를 좀 많이 받고 주목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러면서 당연히 이 주가도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2017년 여름 정도 한 8월에 지금 저점 6,850원 찍고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선 타고 뭐 단기간 조정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선적으로는 JYP 올라가는 이유는 뭐 실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17년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냈고요. 2017년 영업이익 자체가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가 증가한 76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가 60원 좀 넘었었거든요. 여기를 크게 웃돌면서 상당히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2017년에 뭐 신인그룹들 지속적으로 대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인그룹들 중에 뭐 한두 팀 정도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2년 정도는 영업이익에 뭐 충분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엔터주들도 분위기 괜찮고요. 그리고 면세점이라든지 뭐 다른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분위기들이 점차적으로 뭐 시장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렇지 분위기들은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수급적으로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뭐 JYP 엔터 실적이 뒷받침되는 엔터주로서 뭐 투심까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우상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면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19,000원, 손절 가격은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세적으로 더 오를 만한 종목 뭐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JYP 엔터를 말씀해 주셨고 실적이 역시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이시죠.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린다라고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바로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일진다이아고요. 이하나 3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32,200원에 사셨고 비중 10%신데요. 김준 차장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진다이아 좀 역시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인데요. 2012년 일진 복합 소재를 인수해서 복합제로 고압 탱크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2003년부터 수소 관련 기술 개발 시작해서 현대자동차용 수소 탱크를 최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넥소가 최근에 3D 탱크 시스템, 신형 수소 전기버스는 6탱크 시스템 등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은 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차 연료 탱크, 수소차 시장이 언제 개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진 복합 소재 연료 탱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와이어 쪽에서 수출 쪽에 대한 증가 모멘텀, 수출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적으로 약 33,7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한 23,000원대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과도하게 빠졌다고 보고 있고 이분 비중이 10%면 적정한 비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25,000원 요 가격이죠. 25,0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 32,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32,000원이 됐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수급이 붙으면 좀 더 단기 고점이었던 33,700원까지 추가적으로 수급 상황에 따라서 보고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지금은 굳이 파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소차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죠. 일진다이아 문의하셔서 저희 봐드렸는데 주가가 과도하게 빠져있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회복된 이후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하나 32님의 종목을 봐드렸고요. 이번에 휴대전화 뒷번호 6700님께서 보내주신 코센도 보겠습니다.
1,395원에 비중 50%로 매수를 하신 건데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차장님? 네, 일단 코센을 얼마나 그 종목을 잘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비중이 전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일단 비중부터 먼저 좀 줄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센 같은 경우는 역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수혜감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상당히 견조하죠. 니켈 쪽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스테인레스 강간 제조 판매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 ETH라고 2차 전지 관련된 그 자회사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2차 전지에 대한 관련 모멘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2차 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 그 다음에 검사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시엔이라든지 LG화학,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자체 그 활성화 공정 장비를 자체 기술로 개발 생산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2차 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에 대한 기술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 중국처럼 리시엔은 굉장히 큰 회사인데 재작년에 300억 규모의 대형 계약 이후 꾸준히 매출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이제 보조금 대신에 그 신에너지차 생산 의무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본격적으로 내년이면 개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수요는 당연히 따라서 급증할 것이고요. 네. 자회사 방금 말씀드린 ETH의 수주는 증가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니켈 쪽 가격과 판매량의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상승분의 판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서 코센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센 지금 현재 주가는 1,450원 수준입니다. 지금 그 단기 1,350원 정도가 지금 계속 단기 바닥권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기 60일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고, 이분 사신 가격이 1,395원이네요. 네, 1,395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330원 선, 좀 짧게 손절가 1,33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비중을 줄이시고 그 방금 말씀드린 중국 전기차 시장 모멘텀 계속에 대한 그 수혜를 예상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수준 1,700원 수준까지는 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1,330원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적도 좋고 2차 전지 모멘텀도 좋은데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저희 코센 봐드렸고요. 종목 하나 또 볼게요. 메디프론 1506님께서 주셨습니다. 메디프론을 6,140원에 20% 들고 계신 분이신데요. 차장님께도 여쭤보죠. 네, 6,140원이면 지금 한 13% 정도 손실 구간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 메디프론 역시 치매 치료에 대한 임상 시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알츠하이머와 그 통증 치료제 개발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상당히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MDR 1339 알츠하이머 치매 쪽, 그리고 MDR 066, 그다음 MDR 16523 같은 경우는 신경병증 통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소도포 진통 관련된 MDR 651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치매 치료제 임상 개발에 대한 진전과 국소도포 진통제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이 R&D 방향이 항암제와 뇌과학 분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국적 제약사들의 동향에 따라 이 거시 환경 전방 산업에 대한 건 분명히 우호적이라는 거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도포 진통제와 최근에 일부 글로벌 회사와 MTA 계약 재작년에 맺은 것도 있어서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기술 수출 성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5,400원대 과도하게 빠졌고, 지금 가격대 지금 5,45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5,100원 정도 짧게 잡아도 5,100원 선을 이탈할 경우 완전 추세가 이탈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 사신 가격이 6,000 얼마라 했죠? 네. 예, 6,100원대요. 네. 비중이
비중이 20%. 네, 비중은 적절합니다만 지금 가격이 워낙 비싼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네. 가격적으로 이 쌍바닥권이 5,100원 정도를 이탈한다면 전량 매도하시길 좀 권해드리고요. 5,1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신 가격대가 요 계속 그 지지하면서 올라온 가격대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가격대까지는 5,1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그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목 상담까지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지훈 차장께서 오늘도 탑10 종목 주셨는데요.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 이렇게 출발이 됐었죠. 장중 양지수 모두 하락 전환이 돼서 각각 0.5%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시장 역시 흔들릴 수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내일입니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